안녕하세요. 비키니 프로 배우 민정입니다. 요즘 헬스장 가면 어느 헬스장에나 무조건 구비가 되어 있는 머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스쿼트를 할 수 있는 핵 스쿼트 머신입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보이는 거 그대로 보시면 사선으로 누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식의 스쿼트를 할 수 있는 머신이에요. 근데 조금의 문제는 뭐냐면 핵 스쿼트 머신이 기본적으로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머신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아무리 무게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기본 무게가 내가 짊어졌을 때 10kg 가까이 되기 때문에 초보자다 하시는 여성분들은 조금 안정성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확고하게 하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래요. 일단 이 머신의 생김새와 원리를 좀 먼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머신이랑 가장 비슷한 궤적을 가진 머신이랑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여성분들 많이 하시는 파워 레그 프레스 머신 알고 계시죠? 그 머신과 궤적이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운동이 되는 움직임의 부위가 달라요. 레그 프레스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내가 등받이에 상체를 기대고 고정한 상태에서 발판에 무게를 추가하고 발의 이동값을 이용해서 스쿼트 형태의 운동을 하는 거라면 핵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사선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발은 고정값이에요. 반대로 상체를 패드에 기대어 고정한 상태에서 몸통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스쿼트를 하는 형태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좀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문제가 뭐냐면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내가 몸통을 아무리 등받이에 기대고 잘 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힘이 없는 초심자 여성분들은 무게에 짓눌려서 허리가 과하게 꺾여서 허리의 부상 위험성이 조금 높은 머신이다. 반대로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는 몸통을 고정한 상태에서 발을 이용해서 무게를 받아내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릎의 부상 위험이 높은 머신이다. 이렇게 해서 좀 안정성에 대한 걸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건데 가장 최우선되는 게 저희는 안정성이잖아요. 해서 이 머신에 내가 들어가서 고정하고 기대는 상체에 대한 설명, 몸통에 대한 망곡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잠금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척추를 기대는 등받이 패드에 몸을 먼저 맞춰주시면 돼요. 대부분 이렇게 어깨 패드가 있어요. 어깨 패드에 나의 어깨를 걸쳐놓고 뒤에 있는 등받이에 머리부터 골반 뒤쪽까지 먼저 붙이고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척추 모양새를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우리 척추는 원래 허리가 약간 앞쪽으로 커브지게 생겨 있어요. 해서 기대고 누워 계실 때 약간 허리 사이에 내 손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은 좀 마련을 하고 기대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붙어 있는 곳을 먼저 설명드리면 뒤통수가 붙어 있을 것이고 등에 위쪽 등이 붙어 있을 것이고 허리는 약간 떠 있는 상태에서 골반 뒤쪽이 패드에 밀착이 되어 계실 거예요. 이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가장 기본은 발의 너비는 바깥쪽 골반 너비 11자 먼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순간이 제일 중요해요. 이 무게가 10kg 가까이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몸의 망곡을 아무리 잡고 들어 올린다고 하더라도 순간의 무게 때문에 다치실 위험이 굉장히 커요. 해서 이렇게 짊어지고 하는 하체 운동을 하실 때는 제가 드리는 팁은요, 약간 숄더 프레스 하듯이 이 무게를 어느 정도 내가 상체로 약간은 짊어지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손목의 유연성을 이용하셔서 손잡이를 잡아 받쳐서 들어줍니다. 상체의 힘을 이용해서 짊어지고 밀어주셔야 돼요. 양쪽의 락을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세팅해요. 손목의 유연성을 이용해서 이 무게를 들어 올려 받치는 힘을 어느 정도 잡아주신 후에 윗등 닿아 있고 허리 약간 떠 있고 골반 뒤쪽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 나의 발은 바깥쪽 골반 너비 11자가 준비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하고 내가 내려갈 때 불편감이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발목이나 무릎, 허리 관절에 불편감이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발을 상단으로 올려서 수행을 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처음에 세팅을 해놨던 발의 위치가 옆에서 봤을 때 어깨, 골반, 무릎, 발목이 차렷하고 서 있는 듯한 형태가 만들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세팅이 되셨다면 내려가시기 전에 호흡을 한번 크게 마셔서
가슴의 단단한 힘을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이 무게를 상체로 어느 정도 짊어진 상태에서 천천히 골반, 무릎, 발목을 굽히면서 아래로 가라앉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발바닥의 힘을 이용해서 이 무게를 미는 힘과 무릎을 마무리로 펴주시는 힘까지 써주시면 돼요. 대부분 이렇게 발판의 너비가 넓고 자유도가 높은 머신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발의 위치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골반 너비 11자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그 상태에서 발을 상단으로 올리면 올릴수록 뒷 허벅지와 둔근에 대한 타겟팅으로 바뀝니다. 발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앞쪽 허벅지로 무게 전달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잡았던 골반 너비를 기준으로 다리를 안으로 모으면 모을수록 허벅다리의 바깥쪽에 이 무게가 많이 전달이 되고, 반대로 다리를 벌리면 벌릴수록 이 무게가 안쪽 허벅지와 둔근의 전달도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같은 무게더라도 내가 이 머신 안에서 발의 위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운동 타겟팅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프레스나 스쿼트류의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허벅다리가 딛고 있는 지면과 수평면이 될 때까지는 앉아주시는 거를 최소 목적으로 두시고, 그보다 깊게 앉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건 맞아요. 운동을 하실 때 두 가지 목적을 좀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 헥스쿼트에서 가동 범위를 많이 다룰 거다라고 하면 몸의 정렬과 이런 무게에 대한 것보다는 조금 더 가동 범위를 위해서 약간 가벼운 무게로 깊게 앉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오늘 이 헥스쿼트에서 약간 근비대, 근파워를 위한 운동을 할 거다라고 하면 가동 범위는 조금 줄이고 무게에 대한 설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사항은 붙여놓은 척추의 망곡을 이 등받이의 형태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잡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 스쿼트를 할 때 항상 기본은 발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의 이동값이 강해져요. 해서 무릎에 대한 고정값도 굉장히 중요하고, 헥스쿼트 머신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무게를 가지고 깊이 주저앉으면 주저앉을수록 붙여놨던 골반 뒤편이 자꾸 이 머신에서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주저앉을수록 이 머신에 내 골반 뒤편을 밀어내서 붙인다는 힘도 조금 강하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반 뒤편이 어디냐면, 우리가 이렇게 만졌을 때 방패처럼 생긴 판판한 마지막 척추뼈가 있어요. 이 의자 끝에 계속 밀어붙이는 힘을 써서 척추 망곡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무게가 무겁고 내가 잠금 장치를 컨트롤을 하는 머신이 있으실 때는 무조건 잠금이 확실하게 됐는지 확인 후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